안녕하세요. 저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종우라고 합니다. 파토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양식이고요. 어린이 책을 쓰고 있고요. 이번에 파도 선생님과 함께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 이야기 부분을 썼던 사람입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언젠가부터 이그노벨상을 매년 다루게 됐어요. 일단 재미있고, 그리고 노벨상하고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하는데 노벨상은 아무래도 엄근진하잖아요. 중요한 과학적인 업적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그노벨상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야말로 엉뚱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그노벨상도 보면 노벨상의 패러디로 생겨난 거였지만 아주 엉뚱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과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을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그노벨상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사실은 이그노벨상을 받은 분들 중에 다른 연구긴 하지만 나중에 실제 노벨상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과학에 대해서 이제 그 재미있는, 그리고 뭔가 패러디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감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대중들이, 사람들이 이 과학에 가까워지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통로라는 생각도 들어서 팟캐스트에서 소개를 하다가 이번에 책을 통해서 아예 좀 자세하게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외모로는 삼관의 캐릭터가 가장 현재 저와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성격은 뭐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삼곤의 좀 퉁퉁한 모습이 저는 가장 편하게 와닿았습니다. 일단 1권 첫 편에 그 개가 똥을 누는 방향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 똥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어린애들이 이상하게 똥 얘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도 개를 이제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개가 똥 눌 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근데 그때 왜 그러는지 사실 항상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저러나, 아니면은 뭐 똥 눌 자리를 정하지 못하는 갈등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방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비로소 알게 된 거고, 근데 되게 흥미롭죠. 왜 걔는 굳이 똥을 눌 때 그 방위를 맞춰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아직도 밝혀진 것도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들이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가장 가까운 개라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런 생물의 신비,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찔러준다라는 측면에서 저한테는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는 그 영국의 런던 택시기사들의 그 회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는 게 아마 3권의 7장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어린이 과학 책들을 보다 보면 그 스토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쫓아가다 보면 이게 과학책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그런 책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뭔가 그 과학을 알려준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 과학 얘기가 이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충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요. 아니면은 설명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들어가서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재밌는 책을 보려고 했던 어린이들이 어려운 벽에 부딪혀버리는, 금방 이런 상황들이 또 읽곤 한 걸 많이 봤고, 그래서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 시리즈는 짧게 10개의 그 소주제로 나눠가지고 호흡을 짧게 가져가면서 스토리가 조금 나오고 또 과학 얘기를 풀면서 그런 읽는 부담을 줄이게, 그러면서 과학적인 것들을 잘 전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주안점을 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제일 좀 알려줘야 되는 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어린이들 컵에 가만히 두면 옆에 물기가 이슬이 방울방울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닦고 마는데, 엄마가 그걸 굉장히 놀라우면서 컵이 우나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놀라우면 아이도 같이 놀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컵에 눈이 있나? 혹은 컵이 혹시 땀 흘리는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동화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라 공기 중에 물이 상태 변화를 한 거다라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거의 출발은 저는 놀라움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중력 때문이고,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이 에너지의 대사 때문이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놀라워하면 아이들도 같이 놀라면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될 거고, 궁금해하다 보면 거기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법칙과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찾고자 하는 의지가 좀 생겨서 과학에 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리뷰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어머님 리뷰였어요. 굉장히 귀엽고 개구신 아이인데 좀 안타깝게 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대요. 근데 그 아이가 동화책이 아니라 동화책은 고사하고 그림책도 한 번에 못 읽던 아이였는데 이 책을 보는데 한 번에 쭉 읽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떨 때는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읽고 어떨 때는 또 나름 진지하게 읽고, 그래서 어머님이 옆에서 이거를 딱 보시면서 희한하다 생각해서 이 책을 같이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이군상보는 또 나와?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이제 원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책에 이제 이야기 부분이 있고 과학적인 설명 부분이 있는데, 이야기 부분은 만화보다 재밌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설명 부분은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되면서 간결하고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이래서 아이가 책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과학에 대해서도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 책의 기획 의도기도 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리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도 제 주변에 저 책을 읽으신 분들이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애들이 보고 붙잡고 그냥 끝까지 다 읽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제 주변에 이제 천문학자가 이제 그 애한테 책을 사줬는데, 이 천문학자분은 애한테 이제 과학책을 주시겠죠. 근데 애가 전혀 안 읽는데요. 근데 이 시리즈만은 붙잡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확 다 보더라. 그리고 다음 책을 달라고 하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 시리즈가 좀 이런 마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마력이 있었어요? 마력이 있어요. 마약 과학책. 네. 사실 아이들 보면은 우리 뭐 농담으로 공룡기가 있다. 뭐 그 아이들의 자라는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공룡도 좋아하고 애들은 보통 우주 좋아하고 별 좋아하고 이런 시기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시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다만 이제 우리 세대가 아쉬웠던 거는, 혹은 뭐 부모님 세대가 아쉬웠던 거는 거기서 끝나요. 그냥 그 시기가 끝나면은 이제 지루한 학교 과학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런 다음에 과학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게 우리 모두가 겪었던 상황인데, 그런 흐름 속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과학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가서, 그리고 아까 놀라움을 말씀하셨잖아요. 성인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경이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주의 경이감, 생명의 경이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 생겨난 것이고 원인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냄으로써 우주와 세상과 나에 대해서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것, 꼭 뭐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첫 발걸음이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